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탄수란 생명과학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뭔가 뉴런, 흥분의 전도, 전달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저번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분극, 도대체 이게 뭔가요? 막 그 투과도가 다르고 막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막 이렇게 혼란에 빠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돌려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강 후기를 보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어떤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번, 4번을 돌려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한 번에 들어서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돌려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저번 시간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건 조금 더 간결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전도와 전달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3가지 다른 상태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상태? 분극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그 시점의 상태, 분극 상태. 다시 한번 간략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분극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인 탈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이 되었다가 이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재분극 상태까지 어떻게 이온들이 이동하고 어떤 통로들이 열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가 아닌, 그러니까 한 뉴런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다른 뉴런과 뉴런 간에 이렇게 흥분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전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도와 전달의 방향성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이따가 만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극 상태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저번 시간에 이런 간단한 뉴런을 그렸고, 뉴런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 뉴런의 축삭돌기 이 부분만 단면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세포막을 현실감 있게 이렇게 두 줄로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간략하게 이온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이 한 겹의 막이 바로 세포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분극 상태일 때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 분극 상태. 자, 분극 상태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통로라든지 그런 펌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그란 것을 선생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고,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화면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선생님이 굵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노란색, 저번에 이걸 나트륨 통로로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자, 이렇게 나트륨 통로, 밑에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그냥 흰색으로 표현하는 칼륨 통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크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안 그려지는 건데, 자, 이런 상태. 자, 근데 분극 상태에서는 안팎의 전이차가 어떻다고요?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분극 상태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안쪽이 비교적 마이너스고 바깥쪽은 플러스인 그런 상태였다. 자, 이쪽은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3가지 있었어요. 분극 상태에서 이런 휴지막 전이의 이런 전이차를 만들게 하는 원인 3가지. 3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해서 안쪽은 뭐가 더 많게? 칼륨 이온의 양이 더 많게, 그쵸? 농도가 더 높게. 우리 책에 그 구체적인 얼만큼 더 많은지, 바깥쪽에는 얼만큼 있는지 그것도 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150mm몰, 15mm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전혀 안 나오고요. 안쪽이 더 많다. 뭐가?
칼륨이, 그 다음에 바깥쪽에 더 많은 것은 나트륨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안쪽에 칼륨을 자꾸 퍼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을 자꾸 퍼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와중에 이온들의 투과도가 다르다. 이온의 투과도가 다르다. 이거 이온 선생님 말을 하면서 쓰면 꼭 그걸 줄여서 합쳐가지고 쓰더라고요. 이온의 투과도 차이. 자, 그래서 누구는 투과가 그래도 좀 되는데 칼륨은 일부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서 여기 안쪽에 칼륨의 이온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면 농도가 높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얘가 열리기만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계속 내보내는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개 정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칼륨 통로가 항상 나가는 이런 애들. 그래서 칼륨이 안 그래도 지금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상태인데 칼륨 플러스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밖으로 계속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의 투과도 차이가 또 이런 분극 상태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 안쪽에 음전하를 띤 그런 단백질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전하를 띤 단백질이 분포에 있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를 더 띄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과감하게 요거를 지우셔도 돼요. 머릿속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담고 있으면 되냐.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이 플러스다. 그리고 칼륨은 안에 많고 나트륨은 밖에 많다. 이 정도 세팅만 이해하셔도 돼요.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돼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는 이러한 그 상태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태 자체에서 출발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통로라든지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분극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건 누구?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칼륨 이온이고 일부 칼륨 이온이 밖으로 조금 나가기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트륨 이온의 심정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나트륨 이온. 지금부터 나트륨의 그 상황에 대한 뭔가 드라마라고 생각하세요. 나트륨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나트륨을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포 안쪽이 뭔가 안락한 것 같고 나의 집인 것 같고 굉장히 안쪽에 있고 싶은데 지금 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를 사용해가면서? 심지어 에너지까지 사용해가면서 나를 주구장창 밖으로 갔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나가! 나트륨이니까 나가! 이렇게 계속 나를 밖으로 괄시합니다. 계속 나를 이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난 지금 너무 억울하게 밖으로 떠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트륨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서 나는 이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해. 내가 열리기만 해. 내가 들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칼륨은 놀리기라도 하듯 안쪽에 얘가 곱게 이렇게 칼륨은 들어와. 칼륨 들어와. 이렇게 해서 칼륨 데리고 들어왔는데 얘는 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할 때. 통로가 열려있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심지어 들여보내주는데 여기 너무 답답한데 하면 조금 일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있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차별받는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 이 통로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로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 다음 상태. 이 분극 상태일 때 어느 지점에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극. 그럼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이런 통로들의 열리고 닫히는 것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거랑 똑같은 배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짠, 짠. 그다음에 밑에는 여기쯤에 짠, 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나트륨 통로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조금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다 싶으면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춤을 춰도 괜찮고. 자, 요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나트륨 통로 끝났고 이제 칼륨 통로. 짠. 그다음에 여기 2개. 그다음에 여기도 2개. 끝. 자, 여기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칼륨 통로는 아까 항상 열려 있는 애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얘는 계속 열려서 어느 상태든 그냥 주구장창 칼륨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려있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막 칼륨이 막 농도 9배를 다 그 상쇄시킬 정도로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일부 정말 많은 칼륨 통로 중에 일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전히 나트륨 밖으로 칼륨 안으로 나트륨 밖으로 칼륨 안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 밖으로 칼륨 안으로 나트륨 밖으로 칼륨 안으로 해서 이런 상태로 얘는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굉장히 근면성실한 아이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얘는 항상 주변에서 자극이 오든 말든 뭐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요. 문제는 이런 통로들이죠. 통로들이 상태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자, 지금 자극이 주어졌어요.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에 의해서 누가 열리게 되냐? 바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나트륨 밖에서 호시탐탐 기다렸다 그죠? 들어갈 수 있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나트륨이라면 그렇죠. 물 밀듯이 밀고 쏟아져서 들어가겠죠.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리면 안쪽으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나트륨 굉장히 많이. 자, 나트륨의 쓰나미. 자, 나트륨이 안쪽으로 굉장히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게 된다. 요렇게.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인 상태였는데 나트륨 플러스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 나트륨이 굉장히 안쪽으로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안쪽이 뭘로? 안쪽이 바로 플러스 전하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자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쓸게요. 안쪽이 플러스,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수없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역전. 짠.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를 탈분극 되었다. 탈분극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탈분극 상태. 그래서 아까와 반대로 전이차가 뒤집힌 이 상태가 바로 탈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샥 몰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 자, 그리고 요때의 이제 전이, 이 탈분극 상태 때 전이를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극이 들어와서 흥분이 옆으로, 여기 이제 여기만 본 거고 이 옆으로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흥분이.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동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분극 상태에다가 탈분극이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이 탈분극 상태로 있게 되면 다음번에 오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여러분들 신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럼 원래대로 완전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들이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런 단백질 중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그렇죠. 이 근면선실랑 나트륨 칼륨 펌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 통로가 열렸을 때는요, 그냥 진짜 이렇게 들이붓듯이 얘네들이 막 기다렸다 하고 막 줄지어가지고 막 달려서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3개 집어내고 2개 들여보내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온 그 양을 얘네들이 맞춰줄 수가 없는 속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임시 방편으로 전이에 참한 원래 분극 상태로 한번 돌려보자 하고 그런 꼼수라고 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한번 그려볼게요. 짠. 요대로 그리고요. 자, 여기서 또 비슷하게 그려야겠죠? 둘. 아까보다는 속도가 좀 날 거예요. 그다음에 노란색. 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지막 나트륨 통로. 자, 그다음에 칼륨 통로. 항상 열려 있는 애. 그다음에 얘는 열리고 닫히는 역할이 있는 애.
두 개. 그다음에 여기도 두 개인데 하나는 항상 열려 있는 애.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저렇게 자극이 주어졌다가 이제 자극이 없어지면 이 나트륨 이온 통로는 굉장히 빨리 반응해요.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면 정말 거의 그 즉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닫히는 속도도 빠릅니다. 잠깐 열다가 잠깐 닫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탈분극이 지나고 나면 나트륨 통로는 닫힌다. 그럼 더 이상 나트륨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누구는 근명성실한 얘는 계속 일을 자기 혼자 묵묵히 하고 있는 거죠. 탈분극이 되든 재분극이 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할 일만 하면 돼. 자, 이런 상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늘 그냥 칼륨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전이의 차만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임시방편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잘 봅시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안에를 마이너스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마이너스를 띈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에서 플러스를 가진 누군가가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안에 있는 플러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트륨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왜? 나트륨은 이온의 그 농도 구배가 아직도 바깥쪽에 많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려면 통로를 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만 이렇게 펌프에 의해서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그렇죠. 칼륨 이온이 나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칼륨 이온이 여기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칼륨. 나는 여기서 왜? 얘가 계속 안으로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 얘가 나가주기만 하면 안쪽이 마이너스로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칼륨 통로들이 몽땅 열립니다. 이렇게. 칼륨 통로들이 열려서 여기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칼륨. 그럼 칼륨 이온도 어차피 양전하를 띤 이온이기 때문에 그쵸? 플러스를 띤 이온이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 이게 안쪽이 마이너스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칼륨이 나감으로 인해서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온의 분포는 아까와 맨 처음에 분극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나트륨이 일부 안으로 많이 들어온 상태고 칼륨이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온의 농도는 아까랑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전이의 차는 회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재분극의 상태라고 합니다. 재분극 상태. 그렇지만 완벽한 분극은 아니에요. 아까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칼륨 이온도 좀 다시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도 밖으로 좀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요 아까부터 일했던 근면성실한 애들이 그 일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분극 이후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자극이 주어지면 이렇게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다시 분극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누구만 일부 열려 있어요? 칼륨 통로만 일부 열려 있죠. 그리고 나트륨은 굉장히 소외당해서 밖에서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탈분극 상태가 되면 자극이 주어져서 누가 열려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오예 내 세상이다 하고 나트륨 이온들이 노리다가 쫙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플러스를 가진 그런 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전이차가 역전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하는 게 이때의 상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나머지 칼륨 통로들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열려있던 애들은 계속 열려있지만 나머지 수많은 칼륨 통로들은 닫혀있는 상태. 칼륨의 이온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상태의 전이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온을 바로 맞바꿀 수는 없지만 전이차만이라도 확보하자 하는 의미에서 칼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이온이 밖으로 급격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나트륨 통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시 닫힌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전이차만을 회복하게 되는 재분극 상태가 되게 된다 하는 거. 요 전체 흐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시면 이번 시간에 다 요 부분 그 머릿속에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같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 내용 자체도 뭐 구석구석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래프를 통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짠! 요거예요, 요거 바로. 요게 우리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보게 될 그 그래프.
자, 보시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없죠.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X축과 Y축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X축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이 단위가 뭐예요? 미터세크? 아니죠. 밀리세크.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1000분의 2초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막전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한 것이 이 Y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소의 상태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평소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자극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상태. 이름은 뭐예요? 바로 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분극 상태일 때가 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이런 막전위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다가 요때 자극이 주어져요. 자극. 자, 자극이 주어지면, 그런데 이 자극이 언제나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활동전위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역치라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역치는 뭐냐? 바로 활동전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치값은 넘기는 자극이어야지만 이렇게 큰 활동전위가 나타나고, 만약에 역치값에 못 미치는 자극이 주어지면 이렇게 살짝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렸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부 열렸다가 이게 너무 많이 열려서 주변까지 이렇게 연쇄적인 작용으로 팍 열린 다음에 확 이렇게 피크를 띄는 것이 이렇게 활동전이라고 보신다면, 그러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일부 조금 열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활동전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극의 세기는 바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약간 간을 보는 시기. 그래서 나트륨 통로 일부가 열려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활동전이를 만들만 한가 이렇게 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연쇄적으로 열려서 이렇게 확 뛰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단계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 2번. 요때는 바로 탈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탈분극. 탈분극 되는 과정을 이렇게 막전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활동전위가 완전히 일어났을 때 플러스 35mV 정도로 이렇게 100 정도의 전이차를 보이게 되죠. 평소 분극 상태일 때와 이렇게 100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다시 막전위가 떨어져요. 왜요?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나트륨 이온은 아직 안에 많이 있는 상태고, 안에 많이 아까보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3번에서는 누가 밖으로 나간다?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는 무슨 상태? 바로 재분극 상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이 과정은 재분극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뭔가 자, 원래가 마이너스 70mV 정도인데 얘가 내려오다가 너무 이제 오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분극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극이 너무 과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통로는 모두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가 계속 열려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잠깐 과분극 됐다가 원래대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아예 이온의 배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쭉 연결되다가 또 여기서 자극이 주어지면 또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는 이게 뉴런이라고 하면, 뉴런의 축삭 돌기라고 하면 이렇게 자른 단면을 그렸죠. 이렇게 자른 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자른 단면을 여기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상태일 때는 어떻게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자, 동그란 축삭 돌기 단면을 그리고요. 자, 요때. 자, 그러면 이런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밖으로는 나트륨 이온을, 안으로는 칼륨 이온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요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서 여기 일부 칼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칼륨이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남은 나트륨 통로라든지 개폐되는 역기능이 있는 그런 칼륨 통로 같은 것들은 닫혀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분극 상태가 되겠죠. 분극 상태. 그런데 여기서 안에 더 많은 이온을 한번 써볼게요. 누가 더 많다고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는 그렇죠.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은 상태다. 자, 요렇게 요 밖에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탈분극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분극 상태. 자,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보지 말고 한 번씩 대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기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짠. 자,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계속 이렇게 칼륨을 밖으로 조금씩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자극이 주어졌을 때 탈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 탈분극 상태에서는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이제 기다렸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밖에서부터 누가? 그렇죠.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열고 닫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칼륨 통로는 아직은 닫혀있는 상태. 이때가 탈분극 상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그림을 복잡하게 그렸지만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뭐 알아보자 이건 아니고 이렇게 원형으로 그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그 상상이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무척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이 높을까요? 밖이 높을까요? 퀴즈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아까는 여기가 더 많았잖아요, 밖에가. 근데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의 그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바뀌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안이 더 높아졌다. 농도가. 2번. 그래도 아직 밖이 더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나트륨 이온의 농도. 나트륨 이온의 농도 안쪽과 나트륨 이온의 농도 바깥쪽은 원래는 1번 그림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바깥쪽. 그렇죠? 바깥쪽이 더 높은 2번 그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이 밀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안쪽이 더 많아졌겠거니 밖에 있는 애들이 몽땅 다 들어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던 애들은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워낙 많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얘네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 소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밑뜻을 들고 들어오긴 하지만 바깥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밀고 들어와 봤자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다. 요게 또 학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바깥쪽이 높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걸 잘 몰랐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춰서 이게 뭐예요? 뭘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쪽이 더 농도가 높아졌다면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쪽에 더 고농도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안쪽이 더 고농도가 됐으면 이쪽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고농도였는데 여기가 저농도였고 통로를 통해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이 농도 구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최대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이동이 쫙 밀고 들어가겠고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생략하고 그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칼륨 통로만 그려볼게요. 칼륨 통로만 그려보면 이제는 요거에 전이의 그 흐름을 전이차를 바꿔주기 위해서 칼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칼륨이 몽땅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회복하는 그런 상태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짠.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바로 재분극 상태라고 한다. 재분극 상태. 이때는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다 다시 닫힌 상태고 칼륨 통로만 열려서 칼륨 통로가 밖으로 확 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 새로운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단면으로 같이 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책 142쪽에 옆구리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무율이란 게 나와요. 실무율. 이런 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율은 뭐냐? 거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all, or, none이라고 돼 있죠. all or none의 law, 법칙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치, 어떤 역치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역치에 못 미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랑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랑 그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 역치 미만이면 어떤 세기든 상관없이 아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none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기만 하면, 역치값만 넘기기만 하면 이게 자극이 더 크든 더 적든 상관없이 똑같은 수준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치 이상이면 항상 똑같은 크기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실무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X축은 뭐예요? 자극의 세기예요. 자극의 세기. Y축은 반응의 크기죠. 반응의 크기.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극이 점점 센 자극을 이렇게 점점 이제 자극의 세기를 늘려가는 거예요. 늘릴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아무리 자극의 세기를 늘려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러다가 어떤 값, 그 값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역치. 역치를 딱 넘기기만 하면 갑자기 반응이 슉 나타나요. 그런데 자극의 세기가 더 강해지더라도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의 자극이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그래프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닌데 이게 자극이 더 세면 셀수록 더 아프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단일 신경세포거나 단일 신경이거나 단일 근섬유일 때 하나짜리, 그때는 이런 실무율이 성립을 하는데, 이 반응하는 신경세포의 수가 많아지거나 반응하는 이제 근육의 수가 많아지면 그 반응의 크기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합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는 뭘 해볼 거냐면요. 아까는 한 부분에서 이렇게 뉴런이 있을 때 요 한 부분에서 자극이 주어져서 여기가 분극 상태였다가 탈분극되고 다시 재분극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일이 지지고볶고 일어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흥분의 전도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예요, 요거. 자, 보시면요. 어디에서 지금 자극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나요? 요 뉴런 전체에서 보면 지금 요 부분이 탈분극이 됐으니까 요 부분에 자극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장 여기는 탈분극이 됐어요. 그 다음 순간에 보면 여기만 보세요, 지금. 그러면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재분극이 됐다가 원래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건데, 여기가 탈분극이 되면요. 여기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몽땅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쪽, 세포 안쪽의 상태가 어때요? 막 되게 딱딱하고 막 격리돼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이 안에는 물이 가득한 약간 그 여러 가지가 녹아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라서 이런 이온이 옆으로 확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여기만 몰려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막 확산에 의해서 퍼지다 보면 옆에 있는 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 것이 하나의 또 자극이 되어서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들이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럼 옆에도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돌림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탈분극, 재분극, 여기다 분극 이렇게 되면 그 옆에는 한 박자 늦게 다시 탈분극, 재분극, 분극 되는 거고요. 그 옆에로 또 한 박자 늦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여기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탈분극, 그 다음에 여기서 탈분극, 그 다음에 여기서 탈분극 이렇게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흥분이 전도가 된다 하는 거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거기 우리 143쪽에 이 그림 밑에 보시면 이런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마리집의 유무가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거죠. 뭐가 더 빠르다고요?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얘기 거기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삭의 지름에 따라서 또 달라요. 축삭이 이렇게 얇은 축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삭이 더 두꺼울 수도 있겠죠. 요렇게.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축삭이. 얇은 거, 두꺼운 거. 도로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막 넓은 차선일 때 더 빠르게 우리가 차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축삭의 지름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흥분이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은 우리가 민마리집 신경인 경우에, 마리집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좀 느리다고 알고 있는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는 우리가 그 바다에서 이렇게 확 나가는 그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르죠.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민마리집 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삭이 두껍기 때문에 걔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인간의 그 마리집 신경이 낼 수 있는 그런 속도보다는 못 미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의 유무와 그다음에 축삭의 지름이 이런 흥분의 전도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44쪽의 그 심화학습을 한번 볼게요. 144쪽 여기 그림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를 보시면, 자, 아까 했던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그래프인데 앞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여러분들 좀 지긋지긋한가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확실히 해놔야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번의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번은 붕극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근명성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쪽에 뭐가 많고, 안쪽에 칼륨 이온이 굉장히 많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은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일부가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1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번에서는 자극 A가 주어지긴 했는데 지금 활동 전이가 발생했어요? 그렇진 않죠. 약간 이렇게 탈분극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왜? 자극 A가 어떻기 때문에? 역치 미만의 자극이기 때문에. 요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2번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극 A가 역치 미만의 자극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문장으로 좀 구성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는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렸지만 그 옆에 수많은 나트륨 통로가 연쇄적으로 열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붕극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자극 B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자극 B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했죠. 플러스 35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걸 봐서 자극 B는 어떻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니까 여기서 일부 나트륨 통로가 맛보기로 열렸다가 그 옆에가 연쇄적으로 열리게 되고 연쇄적으로 조금씩 열리다가 이번에 확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연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5번 구간에서 누가? 나트륨 이온이 다량 유입이 되고 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자, 나트륨의 투과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을 조금 넘기면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칼륨의 다량 유입 아니죠? 유출이죠. 방향도 잘 보시고요. 흰색으로 하니까 구분이 안 되네요. 유입, 빨간색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얘는 유입이고 얘는 유출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막전이가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6번 보면 여기 조금 더 오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더 붕극 상태보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렇죠. 과분극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분극.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를 회복해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온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옆에 그때의 이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주고 있거든요.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 이온의 흐름도 눈으로 따라가 보고 손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마스터하는 걸로 선생님이랑 약속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흥분의 전도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흥분의 전달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달은 여러 뉴런들 간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잠깐 와서 자,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뉴런을 3개만 간단히 그려볼게요. 쭉, 그 다음에 짝짝짝짝 축삭말단, 그 다음에 쭉 짝짝짝짝, 그 다음에 하나 더 짠, 쭉,
쫙쫙쫙쫙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축삭말단,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축삭말단 이렇게 세 개의 뉴런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뉴런이 여기서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렇게 얘네들끼리 만나 있으면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세 가지 뉴런이 있을 때 얘네들이 각각이 A, B, C이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 B의 축삭돌기 가운데에 자극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자극이 여기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요 하나의 축삭돌기 안에서 전도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모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OX 양쪽으로 이동이 될까요? 됩니다. 전도는. 왜? 어차피 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확산은 이게 막 뭐 벽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자유롭게 양쪽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모두 전도가 가능해요. 하나의 뉴런 안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까지 쭉쭉쭉 전도돼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쭉쭉쭉 전도돼서 여기 세포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포로 넘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에서도 그렸지만 여기가 어느 부분이 다 있거나 하지 않고 약간 틈을 벌리고 벌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과 이 뉴런 사이가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게 아니고 쫙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두 뉴런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틈을 시냅스 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가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전화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전기적 신호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다른 뉴런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는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B에서 A로 갈 수 있나? B에서 C로는 갈 수 있나?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찍는 거죠, 그냥. 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B에서 A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갈 수 없어요. 신경세포체에서 그 앞부분에 이 축삭말단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 방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축삭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 쪽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 이지만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전달은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쪽만 되는 것인가? 그거를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좀 가졌어야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요게 뭐 무슨 그림이냐면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많고 얘는 좀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고. 자, 일단 얘가 어느 부분을 확대한 거냐면 요거는 이렇게 뉴런을 좀 세로로 그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뉴런에 축삭 말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뉴런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여기에 요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가까이는 요 부분 이렇게 축삭 말단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축삭 말단. 그 다음에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 여기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냅스 틈인 거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자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 축삭 말단을 축삭 돌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 축삭 말단까지 여기 그 흥분이 이동하게 되겠죠. 전도되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뉴런의 구조 얘기하면서 이 안에 뭔가 작은 주머니들, 소낭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소낭들이 여기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되기로. 이 바깥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분비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를. 자, 그러면 이 흥분이 여기까지 전도되면 그런 명령이 온 거예요. 자, 너네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어디로? 이 시냅스 틈으로 모두 방출해라. 이런 신호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요. 막 쪽으로. 그럼 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갖고 있던 물질들이 시냅스 틈 공간으로, 그렇죠? 세포 외부 공간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물질들의 정체는 바로 뭐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무슨 뜻이에요?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다음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의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전도는 전기적인 신호거든요. 전기적 신호. 그런데
이런 시냅스를 두고 전달이 일어날 때는 화학적인 신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확산으로 화학적 신호를 통해서 다음 뉴런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주로 뭐 이럴 때는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을 예시로 드는데요.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에피네프린 종류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자유롭게 확산되다 보면 요 틈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이런 세포체의 신경세포체의 세포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경세포체의 세포막에는 이런 수용체들이 존재해요. 수용체. 뭐를 수용하는 수용체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여기 막에 박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 수용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짠짠, 결합하게 되면 이 수용체는 얘를 수용하는 역할도 하지만 무슨 역할도 하게 되냐? 나트륨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자극이 아니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여기 나트륨 통로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음 뉴런에서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탈분극.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흥분이 전도가 되다가 축산 말단까지 이르면 시냅스 소포들이, 시냅스가 있는 부위에 작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라고 얘기를 하고, 시냅스 소포들이 이렇게 막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되고요. 이 시냅스 틈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 다음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결합된 것을 신호로 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뉴런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밖으로 퍼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농도 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다시 그 다음 뉴런의 탈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나와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은 그럼 영원히 여기서 막 돌아다니느냐? 그건 아니고 얘를 또 빨리 없애줘야지 다음 신호를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는 또 얘를 막 빠르게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여기 돌아다니던 애들은 다시 이 전에 시냅스 쪽으로 축삭돌기 쪽으로 다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다시 잡아주시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뉴런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그릴게요. 단순화해서 그렸을 때 이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여기 축삭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시냅스 소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막에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게 연결고리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는 수용체만 있고 물질은 여기 있죠. 신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화학적인 신호를. 그래서 전달은 이쪽 뒷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흥분의 전도 과정과 전달 과정을 다 같이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것도 만만치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만 탁 마무리를 해놓으면 다음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만 한 번씩 훑어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복습에 힘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한 내용 수강후기 게시판에 복습해서 올려주시고요. 선생님하고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자극의 전달 설명은 마지막 시간 같이 하게 될게요.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요.